그러면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바로 증명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이 아버지는 수학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캐서린은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네. 수학적인 증명보다는 가족의 의미를 좀 더 살리는 삶을 증명하는 데에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데이빗 어번작의 프루프 작품 한번 연구해보자. 줄거리가 네. 수학 천재의 로버트한테 그 재능을 물려받은 캐서리란 딸과 그 재능을 물려받지 않은 클레어란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례식 하루 전날에 캐서린의 상념에 빠지면서 이 작품이 시작되는 걸로.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희곡을 읽고 난 다음에 첫 느낌이 어땠어? 되게 많이 벅찼어요. 왜 벅찬데? 이제 마지막에 캐서린이 증명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캐서린의 삶이 비로소 이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벅찼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된 느낌이다. 한 번 읽었을 때와 두 번 읽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네. 나니 세 번 읽었을 때는 또 차이 나겠지. 네. 자, 이게 제목도 증명이지만 우리 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이 수학 천재인 이 로버트가 자기가 이제 어떤 결론을 놓고 증명을 해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과정을 낱낱이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가정에 있어서도 아이가 어릴 때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라는 행동들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난 널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캐서린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은 게 몇 개 안 떠오를 정도로 몇 개 안 되는 거야. 네. 그래도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몇 개 안 되는 거를 기억을 소환을 해내는 거지. 아버지가 이랬을 때 참 자상하고 좋았어.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기억해내는 거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핍들이 캐서린한테는 있었던 거지. 네. 그래서 클레어가 이제 와서 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요양원에 보내면 더 치료도 되고 좋은데 굳이 왜 아버지를 집에다 모셨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근데 캐서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과정을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 아버지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한테는 해줌으로 해서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지 않았냐. 진정한 증명인 거네요. 왜냐면 캐서린은 수학의 천재인 재능을 받았으니까 알잖아. 네. 수학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증명보다는 딸한테 사랑한다라는 증명을 보이는 아버지가 얘는 더 중요했다라는 거지. 소중했고. 그러니까는 나는 아버지랑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 사랑으로 보살피는 증명을 보여주겠다. 이런 점에서 캐서린이 남아있었던 거죠. 5년 동안 집에. 네. 자, 그러면 민지 너는 어떨 때 너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은 경우와 그리고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뭔가 잘해내고 싶을 때 증명하고 싶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꿈을 정하고 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앞에 천재들이 있잖아. 네. 그래서 우리 그토록 천재가 되고 싶은 거지. 어때? 그게 이제 증명이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분야든 다 천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기도 천재가 있나요? 있지. 어. 연기에도 천재가 있지. 그건 어쩔 수 없이 어느 분야든 천재가 있는데 연기는 천재가 아니어도 연기를 잘 할 수 있어. 인간성이라는 거 있잖아. 그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거나 이해하는 어떤 마음이 있거나 그리고 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정서들이 많이 있거나 또 생각이 깊거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감성들이 조금 예민하거나 이거가 있으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연기가
포용심이 좀 많다? 난 이렇게 느끼거든.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다라는 거지. 가장 인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네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잖아. 네.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니까 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이 들어갔다 치자. 그래서 뭐 2, 3개월 연습을 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그 역할에 자기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연기를 했다 치자. 근데 그 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연기를 잘했다고 증명이 됐다고 확신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도 진심은 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궁금해. 네가 진심으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통했니? 아니요. 다 증명됐어? 네 마음이 증명이 됐냐고. 네 진심이 전달이 됐냐고 그러니까. 모르죠. 네. 아, 근데 뭐 그랬던 경우도 있고 외면당한 적은 없어. 있죠. 네,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심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무대 위에 올라서 했는데 외면당할 수도 있고 연기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어. 내가 고스란히 투영이 되기 때문에 무대 위에 올라가면 내가 하는 햄릿이고 내가 하는 오피리언 거야. 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을 보는 거야. 내가 평소 때 너의 인간성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난 네가 뭘 하도 네가 무슨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난 싫어. 너의 인간성이 싫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너는 부족해도 좋아. 인간성이 좋으니까 어느래도 좋아. 이러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돌이나 이런 거 보면 애 이렇게 잘 못해. 누가 봐도 실력이 모자라. 근데 걔는 돼요. 그건 뭐냐면 국부, 그러니까 국민 프로듀서들이 걔가 왠지 도와주고 싶고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안기는 거거든. 그래서 걔한테 표를 눌러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모자라도 걔는 되고 누구는 실력은 너무 좋은데 실력 좋은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왠지 얄미워. 안 해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는 연습 기간이 오래되고 하는데도 인간적으로 얘가 배려심이 없거나 뭔가 좀 자기밖에 뭐 이기적인 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보이면 사람들이 외면해. 그런 점들, 이게 이제 연기는 더 심한 거야.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연기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김민지가 되게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무대에 올라 연기를 딱 하면 민지니까 그 연기가 더 좋은 거야. 제 예를 들어서. 이게 연기야. 그래서 평소 때 계속 잘하라고. 평소 때 잘하고, 평소 때 말 잘하고, 평소 때 행동 잘하고.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그런 사람이 역할을 했을 때 먹히는 거거든. 그래 잘해 평소 때. 네. 연기를 지망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크린이나 그리고 무대에서 연기를 잘하고 싶고 연기를 잘하는 증명을 해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실력만으로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나만 어떻게 하면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나만 어떻게 하면 어떤 역할에 뭔가 발탁이 돼서 스타가 될 수 있을까? 나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실력만 쌓는다면 결국엔 외면당하는 연기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인간성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가 스크린이나 무대 위에서 굉장히 정의로운 역할을 한다고 칩시다. 그걸 보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